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시장이 극심한 하락장을 보내다가 그래도 다행스럽게 수요일까지 시장이 연속적인 상승의 힘이 이어져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장이 많이 하락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락장에 종목 없으면 상승장에도 종목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상승장이 돼버리면 매일매일 아침마다 갭을 들어버립니다. 이게 갭을 들게 되면은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거 쉽게 쫓아 들어가지를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이런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 같은 경우 펀드나 이런 거는 기계가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없으나 개인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계획적으로 하락장에 물량을 조금씩 모아가면서 이렇게 반등을 할 때 물량을 줄여주는 전략으로 가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매매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 종목 없으면 상승할 때도 종목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오늘까지 해서 지수는 3일간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수적으로 추가 상승의 힘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조심스러운데 통상 이런 하락 이후에 나오는 반등의 힘은 2, 3일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종목별로 적게는 7%, 많게는 15에서 20% 정도의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이 일단은 3거래일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지난주 금요일까지 나름 종목을 이것저것 주워 담았던 종목군들, 또 물려서 내려왔던 종목군들의 수익 실현을 오늘 상당 부분 많이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수가 많이 반등을 해줬고 종목군들도 대부분 살아났기 때문에 좀 다행스러웠던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전략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잘 맞아 떨어진 거에 대한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시장의 흐름 속에 만약 미국 증시라든지 해외 증시가 추가적인 강한 상승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또 가져갔어야 됐을까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답은 당연하죠. 만약에 내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하락하면서 추가 매수를 했던 부분에 대한 비중을 당연히 줄여놓고 하단에서 좀 더 낮은 가격에서 주식을 편입해서 살려나가는 전략을 아마 썼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즉슨 그 회사가 테마주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미래 비전이 있다든지 아니면 실적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든지 그런 부분이 강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충분히 버티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도 하락장을 또 경험해 보시면서 보유하시고 있는 종목군들이 다는 상승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회원님들과 하면서 당연히 물려 있는 거 있고 당연히 수익 실현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직도 손실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종목군들이 있죠. 결국 그런 종목군들은 답은 하나예요. 수익을 내고 그 수익난 금액으로 그런 종목군들의 비중을 줄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가는 종목은 죽어도 안 가는 게 이 주식판이기 때문에 아니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수익 실현한 금액만큼 종목을 잘라 나가는 게 계좌에 현금 확보하는 데는 가장 또 빠른 방법이기도 해요. 자, 그럼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까지 미 증시 강하게 신고가를 달성을 해 주었고요. 미 증시가 신고가를 달성해 줬는데 장 막판에 좀 다소 밀렸던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나스닥 및 이 순환매 차원에서 종목군들은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미 증시 최근에 굉장히 강했던 섹터가 반도체 섹터도 조금 강하게 올라왔었고 특히 화이자 모더나 쪽 섹터가 최근 시장을 좀 이끌어가면서 올라왔었는데 일단 전일이죠. 전전일 화이자의 백신 이 정식 승인 이후 모더나와
얀센도 조만간 정식 승인을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속에서 국내든 미국이든 이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 숙박, 레저 등등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였죠. 오늘까지 국내 증시도 이러한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군들이 상승을 이어갔었고, 반면 미국의 이 백신 관련 종목군들이 급락 마감을 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백신 종목군들은 오늘 좀 약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반면 오후장에 이 치료제 이슈가 좀 나오면서 치료제 관련 종목군들은 좀 상승을 했으나 이 백신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밀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대장주로 치고 갔던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오늘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시간 외에서까지 또 대거 하락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구간에서도 매매를 할 수는 있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이 아래 구간을 좀 기다려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 종목을 이 구간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먹었습니다. 모든 매매를 다 했고 저희 회원님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이 종목을 대했기 때문에 아마 또 눌러오면 저는 이 종목을 매매를 분명히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관점에서 이 종목이 이제 하락을 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장 마감하고 4시 이후에 이런 언론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영국에서도 외면받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업 철수하자라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일단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을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크게 타격을 받았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생각을 해보죠. 이 밑에는 사실 21선이 존재합니다. 제가 이평선을 적어놓고 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평선 21선이 대충 25만 8천원 선에 존재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구간은 그냥 깨버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강하게 개파락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이평선도 개파락으로 떨어지게 되면 하락의 폭이 좀 깊어지는데, 저라면 이 아래 구간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어느 정도의 자금이 들어왔냐면 적어도 이 구간부터 들어온 자금은 천문학적이죠. 4조의 거래 대금이 터진 종목이에요. 분봉으로 쪼개서 이 종목을 세부적으로 본다면 이런 자리에서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왔었습니다. 저희도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서 단기 매매를 했었고요. 이런 자리에서 돌파 매매도 했었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왔는데, 이 자리를 깬다면 당연히 이 시작점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이 시작점까지. 그러면 이런 구간이 될 겁니다. 이 큰 자금들이 들어온 자리들. 그래서 섣불리 낙주 매매를 들어가기보다는 미리 전략을 세워놓고 보면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24만 4천원 정도까지 급락을 해버린다면 저는 이 종목을 내일 한번 관심있게 한번 봐볼 생각이라 1순위로 한번 말을 드렸습니다. 낙주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또 낙주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최근에 카페에다가 올려놓은 에코프로 HN에 대한 매매를 말씀드렸죠. 이것 또한 낙주 매매의 하나예요. 어제 제가 약간 물려서 약손절을 좀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위에서 나머지 물량을 다 정리해서 결국은 다 수익으로 나왔죠. 5% 정도 이상 수익으로 매매는 끝을 좀 냈어요. 이렇게 나머지 물량. 솔직히 이 종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기대를 좀 했었는데 생각만큼 많이 반등을 크게 해주지 못해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지켜보면서 종목의 매매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빠르게 좀 밀렸고, 어찌 보면 이 종목 또한 대장주 관점에서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며칠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 이제 대한전선이라든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대장주들이 떨어졌을 때 이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데드캣 바운스가 항상 강하게 터집니다. 이 종목도
굉장히 또 매매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데드캣 바운스 구간에서의 매매, 에코프로 HN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주도주의 급락, 악재성 급락이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이런 종목군들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황을 조금 더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카페에 제가 또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았으니까 좀 보시면서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국내에서는 좀 대형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국내도 기준 금리를 동결을 해 왔었는데, 이번에 시장 채권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70% 이상 60% 이상 확률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상에 저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금리 인상이 돼야 환율적인 안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금리 인상을 생각을 좀 바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유동성 축소된 우려도 있기 때문에 내일 이러한 금리 인상이 시장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외인들의 매도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안 됐을 시에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달러 환율이 올라가는지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의 환율은 사실 최근 삼성전자의 반등과 지수 반등 속에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정상화에 가까워지고 있으나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1150원까지 밀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전히 중동 지역에 불안정성,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약간 있다 보니까 환율적인 안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환율의 안정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이런 환율을 흔들 수 있는 게 이 금통위 이슈다라는 점을 보면서 내일장까지도 좀 조심해서 일단은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과 내일 모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내일은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는 날이고요. 내일 모레는 이 잭슨홀 미팅이 원래는 26일부터 28일까지 예정된 부분이 27일로 단축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모레 국내 증시가 끝난 이후에도 사실은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지금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지수를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지수를 조금 보면 일단은 이 상승의 절반 구간까지 거의 대부분 올라온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반 정도. 자, 보통 지수의 이 반등의 정도를 볼 때도 이 피보나치 비율을 많이 보는데요. 피보나치 비율에서 일단은 중심 이상까지 반등을 해준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상승 하락폭의 이 절반 이상을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반등의 힘이 좀 강했다라고 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시에는 이런 구간 하단 구간이 지지 역할을 저는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이틀 정도 조정을 받고 증시는 지난번처럼 큰 폭의 하락보다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모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느 정도 이 현금화가 됐다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 혹은 금요일 날 종가 무렵부터 종목을 다시 재편입하는 방법이 어떨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코스피 기준에서는 조금 아쉽죠. 삼성전자가 반등을 제대로 못 해줘서 반등을 했어도 삼성전자가 반등을 제대로 못 해줘서 약간은 코스닥보다는 반등의 힘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고요, 시장에서. 자, 이어서 시장 보면은,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이슈는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시장 하락장을 맞이한 다음에 주도주가 분명히 바뀐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시장에 아직까지 명확하게 새로운 주도주가 뭔지라는 거를 아직은 좀
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이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난잡하고 산만하고 정신없는 모습이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이 가운데 외국인들도 매도의 이 속도를 좀 조절을 한 채 좀 약간 관망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며칠은 시장의 진정한 주도주가 어떤 종목이 튀어나오는지, 그 주도주가 튀어나온다라고 하면 엄청난 거래 대금을 동반한 종목이 짠 하고 탄생하는 뭔가가 나올 겁니다. 혹은 정책적 이슈라든지 뭐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면서 모든 테마를 어, 리드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 나와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까지는 조금 조심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전일 240조 투자 이슈는 또 단기 고점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보여져요. 저희도 반도체 종목은 이미 들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들고 있었고, 그런 부분이 올라갔을 때 뭐 일부 차익을 하고, 뭐 나머지는 제가 생각하는 반도체는 끌고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이렇게 뭔가에 대한 호재성 기사가 나왔을 때는 조심해서 대응하는 게 맞는 거고요. 이러한 이 투자가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많은 투자가 진행이 되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도 130조, 인텔도 거의 100조대, 그 외 다른 회사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비주의 실적은 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믿고 저는 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해요. 뭐 오늘 고점에 사서 물렸다 하더라도 IT 반도체는 손절보다도 그냥 끌고 가는 섹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정부가 지난번에는 이 탄소 중립 관련 민주당에서 2조 5천억 법안 이슈가 나왔었죠. 네, 그게 이제 23일 날 나오면서 어제 시장에서 유니드가 강세를 보였고, 오늘은 정부가 6조 7천억 탄소 중립 관련 에타 이슈를 만들면서, 사실 휴캠스는 자체적인 이슈로 좀 올랐는데 그에 뭐 캐시코트렐이라든지 뭐 제이시케미칼이라든지 관련 이 탄소 섹터가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이슈는 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저는 좋은 내용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나온 6조 7천억 에타 기획에서 탄소뿐만 아니라 친환경 섹터에 대한 부분까지 동시에 나오면서 오늘 친환경 섹터도 많이 올랐는데요. 일단 최근 시장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장만 올라갑니다. 삼강 M&T, 뭐 과거 뭐 유니슨이라든지 스페코라든지 전부 다 이 풍력이었죠. 다 못 올라가죠. 지금의 시장은 실적이 나오는 대장주 위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삼강 M&T가 지금 풍력의 대장이고요. CS 윈드가 같이 대장입니다. 딱 두 종목만 보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태양광, OCI 얘가 대장이죠. OCI만 대장이에요. 뭐 예전에 뭐 신성 ENG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뭐 테마로 가는 종목군들,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태양광 이슈가 붙였었고, 뭐 유진테크였나? 아직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나머지 뭐 태양광으로 붙여놓은 종목군들 사실 의미 없습니다. 딱 대장만 보고 가야 되고요. 하나솔루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솔루션은 이 OCI의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아직도 꺾이지 않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폴리실리콘을 하나솔루션에서 구매해서 그거를 납품을 최종 제품을 만듭니다. 셀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한테는 안 좋은 거고 OCI한테는 지속적으로 좋기 때문에 OCI 위주로 계속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솔루션보다는 OCI 위주로 그렇게 해서 종목군들을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저희도 수소 섹터를 조금 봤습니다. 과거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수소에 두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라이브에 언급했던 거,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이 4,050조예요. 오늘 민주당 하원 통과했습니다. 하원 통과했어요. 통과. 자, 이 골자가 뭐냐면은
이 돈을 쓰려면 미국에 있는 법인을 통해서 사야 됩니다. 그렇게 100% 해야 지원금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KCC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미국에 법인이 있는 회사 중에 수소를 하는 회사는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종목군들을 보면 되고요. 실적 부분이라든지 전혀 문제가 없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런 효성중공업 조정시 네, 매수 관점 봐야 될 것 같고, 현대일렉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밴드 구간들 하단에서는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적 순매수라든지 사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시크니컬 부분이지만 이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백신주가 오늘 좀 주춤을 했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백신주가 좀 급락을 하게 됐습니다. 급락보다도 대부분 좀 안 좋았죠.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나름 나쁘진 않았고, 그러다 보니 서린 바이오 조금 추가적으로 올랐는데, 이 구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높기 때문에 좀 별로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국 BNC가 오늘 장 막판에 좀 급등을 했습니다. 뭐 좋은 이슈긴 하죠. 예전에 제가 이제 이 구간에서 첫 매수를 하고 이 종목을 최종적으로 여기서 저는 다 끝냈는데, 굉장히 좋은 이슈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뉴스를 딱 까놓고 보면은 한국 BNC가 아니에요. 관계 관련된 회사에 뭐 이거 한다, 대만 회사에서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많은 욕심을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다행히 산 거지. 사실 이 구간에서 이 차트를 볼 때 너무 재료가 좋아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구간에서 상이 풀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상한가 잔량에 300억, 350억이 있었는데 그걸 풀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150억 있었는데 풀었다. 그러면은 이거 급락 안 떨어진 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올라와 주면 이런 종목은 공략 안 하는 게 좋고요. 항상 이런 자리가 굉장히 잘못 걸리면은 크게 깨지는 자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간들 얼마나 더 올라가겠습니까? 그런 점 생각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경기민감주 잠깐 보도록 하죠. 포스코 오늘까지 반등을 줬고요. 뭐 당연히 경기민감주는 오늘까지 해서 제가 차익 실현 말씀드렸기 때문에 포스코든 동국제강이든 오늘 올라왔을 때 차익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조선주를 들어갔었죠. 대우조선해양을 오늘 해서 이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했고요. 조선주 보고 나머지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을 많이 했어요. 한전산업도 오늘 올라와서 매도를 했고, 얘는 얼마 떨어지지가 않아서 뭐 거의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한전산업도 이 구간에서 쌍바닥만 잡는다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디스플레이텍 많이 강조 드렸습니다. 디스플레이텍 저는 이 종목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종목 이제 반등을 줘서 전량 매도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떨어졌을 때 이런 기사도 있어서 카페에 좀 올려놨는데, 잘 보면 이 전기차 신규 등록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연내 22만 대를 웃돌게 되면 지속적으로 뭐가 부족할까요? 충전 인프라가 계속 부족하게 됩니다. 그 인프라 이슈 때문이라도 한국 전기차 충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는 부각이 될 수밖에 없죠. 현대차와 각각 대기업들과 함께 지분을 똑같이 n분의 1로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한국 BNC라는 종목을 저는 매매를 아주 잘 했습니다. 이 종목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매도를 했고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디스플레이텍을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설명드릴 때도 한국 BNC의 거의 이제 그 도플갱어라는 말이 있는데, 도플갱어 같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 구간에 다시 왔을 때
제 편입 관점에서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편입 관점에서 결국은 이 한전이 한국 전기차 충전 지분을 팔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분을 현대차가 사간다면 얘네 자연적으로 이 밸류 체인 그 밸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우조선해양 뭐 매도고 빼고 크래프톤도 오늘 많이 빠졌죠. 자,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이 오늘 이제 저도 이걸 좀 봤는데 제 점심시간에 해서 매수를 못했어요. 이 자리는 일단은 매수를 해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뭐냐, 이 자리를 다시 깨고 내려오면 이 종목은 버려야 돼요. 여기를 깨고 내려왔을 때는 이 종목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한참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요. 뭐 SD 바이오 센서랑 비교할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SD 바이오 센서라든지 이런 진단 키트 종목군들은 앞으로 미래 가치가 불투명한 거잖아요. 그리고 국내 코로나 백신,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제외한 백신 회사들도 사실 불투명합니다. 치료제도 마찬가지예요. 불투명한 회사들이 지금 테마를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 그러니까 해외에서 어떤 제품이 나왔다든지 뭘 했을 때 오히려 급락을 맞아버릴 수도 있는 구간이 분명 올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 종목군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면 크래프톤은 좀 다르겠죠. 크래프톤은 그런 관점, 그런 시각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군들이 사실 관심 갖고 볼 만한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적이 좀 부족해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 아시아나항공을 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흐름 좋고 밀렸을 때 저는 이거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급도 좋고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호텔신라도 다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바닥 구간으로 좀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M&A 그다음 매각 관련해서 인터파크가 굉장히 좋은데 이게 고점을 뚫고 올라갈지, 그리고 M&A 관련해서 그 지분 싸움이죠. CTC 바이오 돌파가 임박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잘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지분 경쟁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돌파를 칠지 저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이 종목도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종목들 폴더폰 다 빼버리고 대우조선도 빼버리고 이렇게 심플하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아마 저도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좀 많이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라이브 방송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신청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